어쨌든 이제 이 책에 보면 네. 지금이 너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그 앞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 책 이후에 네. 작가님이 스스로 계속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앞에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것보다는 네네. 그걸 생각하면은 계속 그렇잖아요. 계속 지난 일을 생각하면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지난 일을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다예요. 여기서는 미래를 얘기하지도 않고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현재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지금 요새는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한 지났을 때 후회 안 될 수가 없겠죠. 내가 로또 번호 좀만 비켰었으면 1등일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리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현재가 제일 중요하며 그리고 이것이 나의 뭐 앞으로 삶을 바꾸고 이렇게 할 것이다.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좀 건강하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도 그러고 돌아가시고 막 헤어지고 뭐가 안 되고 막 계속 후회하고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후회만 되고 남고 이러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이 책을 읽고 좀 많이 없어졌죠. 지금 잘하자. 지금 만난 사람 잘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자.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자기 힘든 게 자기 정말 계속 이게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말 걸 뭐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갉아먹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꾸 어차피 뭐 지나간 거 뭐 해봐야 뭐 하나 그거를 좀 읽으면 건강해지는 책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책이에요. 혹시 너 여기 보면 네. 그냥 그 실천이란 그 챕터에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마음이 흔들릴 일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 잡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건데 그 명상 뭐 혹은 어떤 불교적인 어떤 뭐 나름의 좀 사회생활이나 뭐 이렇게 지필이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머리 복잡할 때 꼭 불교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나 나름대로 정신적인 힐링이라든가 안 그러면 좀 정신을 재정비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거 관심 가져가지고 불교 쪽에서 뭐 윗바사나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해봤는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굳이 이거 해봤자 저는 그래서 제일 걷는 거 좋아합니다. 어제도 저는 한 10km 이상 걸었네요. 밤에 저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이거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걷는 게 있잖아요. 힘들게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르막 많은데 걸으면요.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힘드니까는. 그래서 걷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좀 생각이 복잡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가을에 쓸 소설이 있는데 그 가을에 쓸 소설 같은 경우도 뭐 등장인물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어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심지어 젠가 같은 경우는 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걸으면서 다 구상한 소설이에요. 쓰는 것만 제가 집필실에 썼었지 구상은 제가 걸으면서 다 했어요. 저 사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제가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제가 스토리텔링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는 어떻게 글을 쓰는 사람인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나도 뭘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록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몇 가지 이제 저는 특징이 있죠. 이게 있는 게 일단 저는 제목을 항상 먼저 정해요. 그 제목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제 제목대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은 제목대로 나온 거는 이번에 낸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 그건 초고 때 제목 그대로 나왔는데 그 전에 책들은 제가 지었던 제목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목을 뭐 제목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젠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처음에 아비지옥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침묵주의보 같은 경우는 짖는 개가 건강하다였었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제목을 염두에 두고 하면은 항상 그러면 맞다 여기에 맞게 내가 지금 뭘 쓰려고 하지. 젠가 같은 경우는 내가 완전히 그 현실 지옥을 만들어내려고 했었거든요. 목표 처음부터. 설정이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하면은 일단 앉아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는데 제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저는 굳이 말하자면 세 가지인데 이게 첫 번째라면 첫 번째고, 저는 마지막 장면을 항상 만들어놔요. 가장 먼저 만들어놔요. 결론 항상 먼저, 가장 먼저 만들어놔요. 마지막 장면,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길이 꼬불꼬불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목표가 하나 떠 있으면 저것만 가면, 어떻게든 저것만 보고 가면은 느리게 가든 어떻게 가든 결국은 저 목표에 닿아가지고 뭐가 이야기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튀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저기로 가야지, 거의 결론을 만들어 놨으면은 어떤 식으로 꼬불꼬불 하면서 이야기 만들어질 때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반드시 마지막 장면 만들어요. 그래서요. 예. 마지막 장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이제 등장인물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거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제목 짓고 마지막 장면 짓고, 등장인물은 항상 극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극한 상황이 있으면은, 아니 거기서 내가 평안한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예를 들어 침묵주의보 같은 경우는 뭐 극한 상황이라면 그거죠. 지금 보면은 뭐 후배 같은 경우가 거기서 이제 뭐 후배 기자가 보면 거기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했고 자기도 이제 좀 그런 딜레마에 빠진 케이스고, 제네가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 전부 다 진짜 전부 다 나름대로 다급한 상황들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기에 다급한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오늘 평안하고 나는 오늘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 아무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가능한 한 현실성 있게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야 돼요. 그 정도만 되면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이 극 중에 얘들을 어떻게 괴롭히지? 약간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괴롭히고 결국은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야기는 갈등이잖아요. 네네. 갈등이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극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젠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큰 돈을 물어내게 생긴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이 있고, 그거에서 시작이 돼서 막 뭐 전부 다 뭐 엄청나게 커져서 나라가 뒤집힌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세 가지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이제 거기서 동력이 생겨요. 왜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있잖아요. 글을 좀, 그러니까 소설 문창과든 어디든 뭐 전공하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고 보면은 다들 처음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처음을 잘 써야지. 그래가지고 쓰다가 있잖아요. 처음만 죽이는 습작들이 수십 개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정석 보면 앞에 행렬 보면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 정리하면 내가 소설 몇 권 나올 거야 했는데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고,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구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제 팁은 그겁니다. 갑자기 또 글쓰기 이 방법론으로 넘어왔는데, 그 요약을 하면 엔딩 그 제목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엔딩을 또 그려 놓으시면서 좀 더 그 목표 설정에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구체화되고 아까 인물을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거죠. 아주 괴롭혀야 된다, 인물을. 그러니까 그럼 만들어져요. 보는 독자가 이 새끼 어떻게 빠져나오지? 그렇죠. 이게 궁금해지게끔. 그렇죠. 결국은 뒤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뒤가 궁금하지 않은 소설이 무슨 소설이에요. 맞아요. 이야기가 아무 재미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이 사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지? 약간 이런 이제 재미가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보면 한번 재미있던 소설을 한번은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극한 상황이 빠지지 않은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극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 인물, 여기서 뭐 뜬금없이 갑자기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마지막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말 그때 유치해지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연성 있게 끌고 와서 설득력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 보고, 이것까지 한 거 다 좋았지만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돼요. 한 번을 끝까지 써야 돼요. 이게요, 이게 뭐 단편이랑 좀 다르긴 해요. 장편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한 번까지 끝까지 썼던 사람들은 그 다음 장편 계속 써요. 근데 그걸 못 쓴 사람들은 평생 못 써요. 그 호흡을 감을 잡은 거죠. 한번 써본 사람. 써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이거 어느 정도까지 될지 알아요. 이거를 과정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써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부분만 죽이는 작품이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죽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끝까지 죽이게 끌고 나가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냐?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어떤 분은 네. 첫 문장을 진짜 멋지게 쓰고 싶어가지고 전 그거 신경 생각하다가 시작도 못했다는. 그래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누가 첫 문장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는 게 있죠. 김훈 선생님도 카르노래 보면은 근데 버려진 선마다 꽃이 피었다. 뭐 이렇게 죽이는 첫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설이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너무 공을 들이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는 거지, 처음에 죽이게 쓴다고 누가 알아줘요 이걸요. 이거 죽이게 썼는데 우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우리가 완성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강박 가지고서 하면은 아무것도 못 써요. 이미 제가 준비한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는 답이 나온 게 네. 저는 이제 작가님도 첫 문장 쓸 때 좀 고심을 하시는 편인가 뭐 이런 질문을 준비했는데 별로 크게 고심 안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극중 캐릭터 이름들은 다 주변 지인들 그렇죠. 이름 빌려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빌려서 쓴다고 하셨고. 이유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얘기하자면은 이게 저는 이게 보면 장면 같은 게 있잖아요. 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게 장면 보면은 글쎄 우리가 저런 이름들이 있나? 그러니까는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뭐 혼자 막 지어놓고 나면은 뭔가 만드는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쓸 때 항상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요. 나 이번 새 소설 쓰는데 이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댓글 달아. 그리고 댓글 달고 특전은 댓글 달 사람들은 소설을 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십 명이 달려요. 선착순으로 제가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거 괜찮은 방법.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게 리얼리티가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들은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이거 유퀴즈 거서 정세랑 작가님 와가지고 본 건데, 이름을 어떻게 정하냐 보니까는 자기는 스팸 메일함에서 오는 그 이름들 그것들을 다 그 사람들 다 악역으로 넣는다고. 뭐 이름이 뭐 김미정이라는 사람한테 왔으면 김미정을 쓰고. 그래서 그거 악역 이름들은 다 그걸로. 그래서 저도 이거 괜찮은 방법이네. 괜찮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팸 메일을 요즘 잘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작가님처럼 네. 대중적으로 이제 조금씩 점점 이제 관심을 받아서 뭐 드라마화도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그냥 이 책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컨텐츠로 제작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문학계에서는 꼭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거나 좀 약간 뒷담화를 까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작가님도 주변에 그렇게 좀 본인이 없는 공간에서 뭐 저거는 소설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깔아본다고 할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걸 떠나서 문단에선 저가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깔아보기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약간 한계를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의 주류가 단편입니다. 단편 소설이. 보세요. 우리나라가 등단을 어떻게 하죠? 대부분 소설 등단할 때 신춘문예나 아니면 주요 문예지 신인상들,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단편 소설을 뽑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장편 소설 공모가 있기는 한데, 저는 장편 소설 공모로 데뷔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단편을 쓰지 않으면은 문단이나 이런 데 투명 인간이 돼버려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사의 문제가 좀 거기 있다고 보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소설가가 이름을 얻거나 이것서 자리 잡는 통로를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춘문예나 문예지로 등단을 해서 단편 소설로 이제 등단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완전 시작이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발표하는 단편이에요. 그 단편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청탁이 안 와요.
신춘문예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사를 쓰려고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서울, 그러니까요, 좀 이제 중앙지 신춘문예에서 시와 소설로 등단한 사람 중에 단행본을 낸 사람이 몇 명이 있나.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10년 동안, 10년 전에 했던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당선작이 마지막 작품인 사람이 17이던데요? 그게 진짜 예. 놀랄 정도로 영화판이랑 비슷하네요. 네, 17이에요. 그거 지금도 이미 그 결판은 나 있어요. 그때 등단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기서 청탁을 받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이 사람은 끝나요. 그 사람 더 이상 작가 생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냐? 아니죠. 또 주기적으로 이제 문예지나 이런 데에 계속 발표를 하고, 문예지란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문예지를 본 사람들은 작가하고 문학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봐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업계에서는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있나 옛날 보거든요. 창작가 비평 창작 지금도 있죠. 그런 있고, 거죠. 뭐 문학 동네도 네네. 있고, 뭐 요즘 뭐 악스트리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청탁을 해서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뭐 평단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죠.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단편을 대상으로 문학상들이에요. 젊은 작가상들 이런 것들.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발표됐던 단편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문예지나 이런 거에서 단편 소설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문단이나 이런 것은 투명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에서 철저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아예 그냥 없는 셈 치는 거. 뭐 그런 작가들이 몇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예를 들어 조정래 선생님, 조정래 선생님 대표적으로 그런 게 쓰고, 정의정 작가, 이정명 작가, 뭐 좀 가면 또 김진명 이런 사람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평단 자체 평가를 안 해요, 아예 자체. 그러니까요, 좀 이게 좀 웃긴 케이스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편을 계속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작품을 부지런히 발표하고 있지만은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작가들 레지던시에 가고 나면은 있잖아요. 가면은 거기서 중견 작가들이 이런 분들 꽤 많이 보거든요. 보고 나면은 그분들 중에 이제 저를 처음 보는, 이름도 처음 보는 이런 분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예. 왜냐하면 문예지는 어디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또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원작자였어. 그것도 알더라고, 보니까는요. 야, 그거 좀 재밌대, 그거는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 그 직업으로서의 네. 소설가 책에서 네. 보니까 굉장히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런 주변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어떤?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받는 타입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쓴 거, 제가 쓸 때는 저를 믿어도요, 제가 쓴 건 안 믿어요. 쓰고 나면은 항상 저는 주면 씨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 평생 뭐 대본 보고 한 사람이고 해가지고 감시관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와이프가 고쳐줘야 될 거 얘기를 해요. 그럼 저 그거 다 고쳐요. 진짜 빠짐없이 다 고쳐요. 그리고 편집자들도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저 군말 없이 다 고쳐요, 저는. 이게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다. 예, 왜냐면 이게 한 글자라도 손도 못 고치면, 대게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그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쳐질 때마다 이게 좋아지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자기가 쓴 게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집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그게 좀 체화가 될 수 있었던 게 기자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사가, 절대 기자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기자가 쓰죠. 근데 기자가 기사 쓰면 있잖아요. 그럼 데스크가 고쳐요. 그럼 데스크가 고치고 또 국장도 보고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속 수정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느 순간 봤을 때는 난 이렇게 안 썼는데 했는데 기사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누군가가 데스킹하고 좀 고치는 데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젠가 같은 경우 제가 쓸 때 은행나무 편집자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대해본 소설가가 제가 제일 편했대요. 바로바로. 근데 저는 거기다가 저는 마감도 빠르고, 마감을 제가 일찍 주니까 놀래더라고, 오히려. 우리는 기사는 마감 못 지키면 끝이니까는요. 그래서 마감도 며칠 전에 막 주거든요, 저는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주냐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 기자 생활했던 것들이 좀 그런 점에서는 이제 확실히 열려 있고 도움이 좀 많이 됐죠. 저는 지금도 소설도 보면은 도하촌기행 같은 경우도 저는 그때 북한산에 있는 보덕사라는 절에서 썼었고, 저 침묵주의보는 제가 저쪽 하동 광양 쪽에 있는 저기서 무등함이라는 절에 들어가서 썼었고, 그러니까 소설들이 저 대부분 다 저는 이제 속세화문, 왜냐면 근처에 걸어서 30-40분 이내 구멍가게 하나 없는, 구멍가게 있으면 저 술 사러 가거든요, 100%.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갇혀가지고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소설 쓸 때마다 항상 속세와 먼 곳으로. 지난 봄에는 횡성의 400고지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여기 조정래 작가님 표현인데 글 감옥에 넣어두는 편이시네요. 글 감옥이라 그냥 감옥에 그냥 감옥에 가서 들어가서 철창 문 닫고 닫으면 열고 나오고 약간 이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죠. 장편 소설 쓸 때 저는 거의 초고를 한 달에 털어버려요. 한 달에 한 권을 써보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권 썼다는 게 내가 다 해서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는 뭐 계속 오래 돼 있죠. 왜냐하면 그건 저만의 습관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 리듬과 감정이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거든요. 그럼 그게 시간이 늘어지면 어느 순간 그게 호흡이 끊기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호흡이 끊기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몰아서 저는 그래서 소설 쓰고 나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15시간, 16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보시죠. 시금 전폐하면서 그냥 한 달 동안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한 권이 만들어져. 그러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단편, 뭐 장편 이런 게 얘기도 나왔는데, 장편을 이랑 이제 분량에 따라서 이제 나뉘잖아요. 단편, 장편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가님처럼 신목주의거나 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소설 단행본이 보면 300페이지 기준으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 정도 쓰려면 컴퓨터로 작업했을 때 A4지로 몇 장 정도를 써야지 이렇게 장편이 딱 나옵니까? 100에서 110장 정도요. 포인트 10에. 폰트는 뭐 이런 게.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포인트 10에 한 100에서 110장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원고지로 따지면 800에서 1000매 정도. 그러면 장편 분량이 나오죠. 그러면 장편 분량이 나오는데, 요즘은 또 경장편이라고도 많이 해요. 경장편이 한 500매 정도인데, 왜냐면 사람들이 장편을 잘 안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약간 애매한 중편 정도,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편은 보통 한 200매 정도를 따지는데, 200매가 한 중편제로 보는데요. 요즘 이제 경장편이라는 없던 장르가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편 소설 공모도 대부분 뭐 1000매 이상, 800매 이상 했다가, 요즘은 문학동네 소설상 같은 경우도 이제 500매 이상 이러거든요. 요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좀 호흡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 면들이 있죠. 저도 그래서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도하촌기행 같은 경우가 한 1100매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침묵주의보가 거의 한 1000매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800매 안 넘어가요. 한 800매 정도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대부분 그 이후로는 젠가도 800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시 밸런타인인데, 그거는 심지어 1500매짜리였는데 제가 650매를 줄였어요. 그거는요. 그렇게 줄여놓고, 이번에 나오는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도 한 810매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넘지 말아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서는 좀 호흡이, 제가 1000매까지는 사람들이 호흡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그 정도를 좀 조절을 하고 있죠. 저는 작가님 소설 보면서 이 작가님은 마음 먹고 길게 쓰려면 진짜 길게도 쓰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죠. 쓰려면 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는 게 양을 늘리는 게 무슨 문제예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느끼고 중요한 게 문제죠. 네가 느끼고 뭘 재미를 느끼냐, 그게 문제인 거지. 양 늘어났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 그걸. 그래서 저는 그 정도에서 일부러 딱 맞춰요. 그러면 나름 이제 자기를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탈고를 하고 했을 때 쓰시면서 와, 내가 이것만 다 쓰면 꼭 나가서 뭐 먹어야지, 혹은 뭐 해야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술 먹어야지. 고기랑 회에다가 술 먹든 고기랑 술 먹어야지. 그러면 그냥 이거는 없던 질문인데, 좋아하는 술은 혹시 따로 뭐 있어요? 술은 제가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진짜 제일 좋은 건 소주 같아요. 소주가 제일 나아요. 배도 안 부르고 소주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품들이
사회 문제라고 네.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한 사회 문제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한 영역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식의 이제 기반이 많은데 네. 의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그거 제가 지금 이제 침묵주의보를 쓴 다음에는 제가 좀 정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침묵주의보는 언론 조직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사회를 건드리는 건데 그때부터 아 내가 조직 얘기를 몇 개 더 써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조직이 뭐예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젠가를 쓴 거였거든요. 기업은 근데 젠가를 쓴 건데 일부러 제가 설정을 지방으로 설정을 했고 지방 기업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업계로 설정을 한 거죠. 잘 모르는데 우리 생활에 다 끼어 있는 거. 여기 전선업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부터 거기서 기업 조직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던 거고 내년에 낼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정치 국회 조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온 그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는 그럼 가족 소설이죠. 가족 소설이고 성장 소설인데 사실 그거는 제가 제일 공들이가 제일 힘들게 쓰고 아끼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소설이지 내고 나서 정말 출판사에 여기저기 너무 많이 까여가지고 진짜 그래요? 엄청 까였어요 저거.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미 단행본을 2권이나 냈고 막말로 조선일보라는 큰 그 등단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도 아직도 작가님 소설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내시죠. 이게 아니라 막 아직도 작가님들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판사 절대갑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소설은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우리나라의 소설이 있잖아요. 한국 소설이 한 10권 냈으면요. 일쇄를 못 파는 일쇄를 다 파는 소설이 한 권이 안 돼요. 일쇄를 팔기가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일쇄를 못 팔아요. 우리나라. 요즘 일쇄면 몇 권이죠? 1000권인가요? 적으면 1000권. 이제 보통 한 1500, 2000권 되는데 일쇄를 하면은 그걸 못 팔아요. 그걸 소화를 못 해요. 대부분 다. 그러면은 우리 어지간한 제가 아까 술 얘기 나왔지만은 제가 내년에 또 에세이를 관련해 가지고 술 관련 에세이를 내거든요. 안주를 냈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에세이 내 가지고 이게 장사 되겠냐 물어봤어요. 에세이는 된대요. 이유를 물어봤죠. 왜요? 한국 소설 독자는 한 줌이다. 에세이 독자는 전 국민이라고. 내도 어지간하면 또이 나온대요. 그러기 때문에 안 망한대요. 그걸 들으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지금 들어가 있구나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더라고요.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걸까요? 대중이 봤을 때 소설이라고 하면 딱 문학이다 이런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아예 안 집지만 에세이라고 하면 그냥 막말로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볍고 문제는 그거죠. 소설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 딱 붙잡고 나면은 최소 몇 시간 붙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랑 안 맞으면 그 몇 시간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걸고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출판 시장에서 소설이 판매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베스트셀러 보세요. 의외로 소설이 꽤 있어요. 소설이 3-4개 정도 있어요. 의외로요. 뭐냐? 검증되고 이제 이 팔려고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계속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게 그 궤도에 올라가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이 흔치도 않고 이게. 근데 에세이는 그냥 잠깐 한두 펴가지고 몇 장을 읽으면 덮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소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리듬이 있으니까 한번 봤을 때 지금 끊고 싶어도 요거까지는 읽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소설 쓸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처음에 딱 펼쳐가지고 어지간하면 끝까지 다 읽게 만드는 게 리듬. 저는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신경을 써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얼마 만에 읽었어? 하니까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읽더라고요. 그럼 내 의도가 맞았네.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까는 집중해가지고 좀 한 달에 막 이렇게 써버리고 저는 좀 그런다 이거죠.